그 새로운 후보 중심으로 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정치 얘기 좀 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갔죠.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당내 친윤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뭐 등록을 하라고 하고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여러 가지 3차에 걸친 경선을 통해서요. 뭐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데 그 사람을 몇몇 친윤 세력들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절차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으로 가자라고 하고 국민투표 붙이자 이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당원들이 오케이 하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뭐 대통령이 정해졌는데 대통령을 갑자기 끌어내리자 내일 갑자기 하루 동안 ARS로 국민들 상대로 투표하겠다 라고 하면 그거 적법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강하게 나섰던 것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당과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은 여러 가지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뭐 사기업의 문제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죠. 그리고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에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몇몇 세력들이 작당해서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백주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벌일 수 있다? 이걸 용인하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 정치인들은 그래요. 뭐냐면 어떤 선택의 순간을 계속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정답이 명확한데도 정답이 아니라 오답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정치인들, 고 무리들, 그리고 정치인 개인의 이익, 단기적인 이익들과 정답이 꼭 맞지 않은데, 또 근데 그 다수의 무리들이 똑같이 서로를 눈 감아주고 용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이익이나 나라의 이익은 뒷전이 되는 거죠. 공동체 이익은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사회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좋은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좋은 정치인이 그 시기에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고 그 사회가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게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막을 때 제 어떤 선택의 기준하고 5월 10일 어제 그제죠. 요때 제가 강력하게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려고 싸우려던 그 선택의 기준은 사실 똑같아요. 그게 옳은 길이었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정답이냐 오답이냐, 보통은 세상사가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회색지대라 하더라도 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를 뿐이죠.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너무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오답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국민들이 소속된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정답으로 갈 만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답으로 가는 용기를 내는 게 그 정치인 개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정답을 택하느냐, 아니면 겁이 나거나, 아니면 자기 이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게으르거나, 이런 이유로 오답을 따라가는 정치인과 용기 내서 정답을 택하는 정치인이 있죠. 아쉽게도 오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고 역사상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역사를 바꾸는 건 좋은 정치인입니다. 용기를 내는 좋은 정치인이 그때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그때 그 정답을 관철해낼 만한 힘이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눈 딱 감고 정치인들이 많이 오답을 쪽에 가는 이유는요. 전에 뭐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고 찍어줘, 이런 거.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정치,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하려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경험이 많다. 그런 정치가 경험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그건 오히려 초심을 잃은 거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제 개인의 불이익이나 어떤 정치공학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스위치를 끕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간사해지고 사람이 더 겁이 많아져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스위치를 그냥 끄는 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사실 여기서 김문수가 되는 게 난가, 한덕수가 되는 게 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한덕수 분은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따지기엔 이 민주적인 절차 위배가 너무 본질적인 거였어요. 그럼 그럴 땐 그 문제는 저는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담백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제 경험으로서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렇고 저희 소위 말하는 우리 저랑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강하게 나섰잖아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한 6번 정도를 페북을 썼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보통 메시지를 그렇게 안 하고 좀 뭐 스토커도 아니고 계속 이게 뭐 그냥 될 때까지 때리는 거잖아요. 말만 좀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온도만 좀 높여가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사실 12월 3일 계엄 밤에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건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때려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 줬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반응해 줬기 때문에, 여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맞는 쪽의 편에 서서 거기에 힘을 모으고 거기에다 무게를 부여하는 게 좋은 정치인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꼭 좋은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좋은 정치인이 정말 되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